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확률 통계 시간입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이 이제 처음으로 확률 통계를 접하게 됐는데요. 자, 고등학교 1학년 하 과정에서 순열조합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거든요. 그때도 아마 이제 여러분 경우의 수 하면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제가 도와줄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주어진 것을 이제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 적용 범위가 너무 넓은 거죠. 그래서 약간 응용 범위가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외워서 풀어야지, 나는 이 유형별로 외우면 언젠간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 문제를 잘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든 것의 아이디어는 내 스스로 만들어낸다. 그리고 도구적인 것으로 순열 조합, 뭐 중복 순열, 중복 조합 같은 것들을 자, 기호로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이 과정은 약간 아이디어 게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더 사고하시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 여러분 경우의 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는 8페이지예요. 자, 여러분이 일단 순열과 조합을 구별할 줄은 알 텐데 그래도 이제 기호적인 게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라고 까먹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자, 보충. 자, 순열과 조합을 잠깐 구별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순열과 조합. 자, 순열이라는 것은 어떤 거였죠? 얘는 순서가 있고요. 순서 있게 배열하는 문제예요. 순서를 갖고 배열하는 문제고요. 조합은 그냥 뭐만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들 중에서 뽑기만 하는 겁니다. 배열은 중요하지 않았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순열을 할 때 어떻게 됐었죠? 우리가 기호적으로는 N, P, R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해서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순서대로 배열한다 라는 의미였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예를 들었을 때 만약에 5P3이다 라고 했다고 치면 그쵸?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였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됐었고요. 그쵸? 조합은 뽑기만 하는 거였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아이를 계산할 때 어떻게 썼습니까? N, C, R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주면 자, 만약에 5C3이다 라고 했다고 치면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그냥 뽑기만 할 거라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뒤에는 이 아이가 배열되는 만큼인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어서 계산을 했었다. 이런 중요한 성질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증명 과정에서 그래서 한 번만 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한다 그러면 이 NPR은 어떤 거였냐면 NCR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R개를 배열을 한다라는 의미로 원래 NPR은 NCR 곱하기 R팩이어서 NCR이 좀 더 가벼운 의미였었는데 우리가 NPR을 먼저 배웠던 이유는 NCR을 NPR이 없이는 계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NCR을 어떻게 돼요? NPR을 R팩으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였구나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실제로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쓰지 않지만 증명할 때 쓰는 것들이 있었죠. NPR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었습니까? N 팩토리얼 분의 N-R 팩토리얼로 나눠줬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아이는 우리가 증명할 때 많이 쓰니까 꼭 알아두셔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NCR은 어떻게 썼습니까? 자, 똑같이 N 팩토리얼에 N-R 팩토리얼 여기까지가 NPR이죠. 그 NPR을 뭐 팩으로? R팩으로 다시 한번 나눠줬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전히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들을 적용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증명 때 필요한 거라서 이거는 한 귀퉁이에 써서 다시 한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는 것,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기만 하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는 조금 더 조건들이 조금 더 강화된 조금 더 까다로워진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순열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순열이 자, 이렇게 세 가지 것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원탁에 둘러앉히는 경우. 그쵸? 그 다음 여기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 배열했다면 얘는 중복을 허락해서 뽑아서 배열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 포함된 상태의 것들에 대해서 배열을 해보겠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원순열부터 먼저 가볼게요. 자, 여기 부분은 여러분 다 필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울게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원순열부터 먼저 가볼까요? 자, 원순열은 뭘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원탁에 둘러앉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제 동그란 원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서로 다른 네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 서로 다른 네 자리에 A, B, C, D 네 명을 제가 앉히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자, 우리가 그냥 만약에 일렬로 배열한다고 치면 A, B, C, D, 그 다음에 B, C, D, A, 그 다음에 C, D, A, B, 그 다음에 D, A, B, C 이렇게 한 칸씩 밀어서 배열하는 거예요. A, B, C, D 그 다음에 밀어서 B가 앞으로 한 칸 오는 거죠. 그렇죠? 한 칸씩 밀어서 배열하는 이런 배열은 어때요? 밀어서 배열한 이 경우는 모두 다 다른 경우죠. 이게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배열이 되는 거죠. 왜냐면 맨 앞에 A가 오고 맨 뒤에 D가 오기 때문이죠. 그쵸? 얘 같은 경우는 맨 앞에 B가 오고 맨 뒤에 A가 오는 거기 때문에 엄연히 맨 앞과 맨 뒤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는 이 모든 것들은 다른 배열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원순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ABCD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 ABCD 구멍으로 꿰듯이 ABCD 구멍을 깨서 이걸 이렇게 둥글려 버리면 처음과 끝의 기준이 모호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내가 만약에 원탁에 둘러앉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똑같이 원을 이렇게 4개를 일단 놔볼까요? 이렇게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4개 이렇게 놨다고 쳤을 때 내가 이 순서대로 여기를 A 안 치고 B 안 치고 C 안 치고 D 안 쳤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누구부터 앉을 거예요? B를 안 치고 C 안 치고 D 안 치고 E를 안 쳤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C를 안 치고 D를 안 치고 A를 안 치고 B를 안 쳤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 해볼까? D를 안 치고 A를 안 치고 B를 안 치고 C를 안 쳤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얘를 잘 째려봤더니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 내가 만약에 A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나의 입장에서 내 짝꿍이나 내 주변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내 마주보는 아이에는 C가 앉아있고 내 오른쪽에는 B가 앉아있고 내 왼쪽에는 D가 앉아있구나. 그쵸? 아, 마주보는데 C, 오른쪽에 B, 왼쪽에 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나는 이제 어디예요? B, C, D 여기가 A였죠? 자, 여기가 없어졌네요. A. 자, 내가 이제 A예요. A의 입장에서 상황을 봤더니 내 앞에 여전히 C가 있고요. 오른쪽에 B, 왼쪽에 D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앉으나 이렇게 앉으나 내가 느끼기에 나 좀 다른 애랑 앉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죠. 그쵸? 자, 여기도 똑같아요. 자, A의 입장에서 내가 A예요. A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더니 마주 보는데 C, 오른쪽에 B, 왼쪽에 D 앉아있는 게 똑같습니다. 마지막도 확인을 해보면 얘 입장에서 마주보는 게 C, 오른쪽에 B, 왼쪽에 D가 똑같아요. 그러면 자, 원탁에 둘러앉혔을 때 이렇게 밀어서 배열하는 것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것을 취급을 했다면 원순열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순열은 이 4명을 배열했다고 쳤을 때 자, 이 아이가 지금 뭐예요? 4팩이었겠죠. 근데 하나의 경우에 이 하나의 상황이 이렇게 지금 여기선 4배가 되는 거거든요. 밀어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근데 그만큼 계속 결국은 이거나 모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순열은 같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나는 중복되는 것, 배수되는 것만큼을 제거하고 싶어 그러면 뭐 해주면 되는 겁니까? 나눠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순열은 어떻게 되는 거야? 3팩까지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4팩이 아니란 얘기인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원순열의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원순열은 서로 다른 n명을 원탁 위에 앉히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n-1 팩토리얼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n명을 앉혔을 때 일단 n명을 앉히면 n 팩토리얼이 될 건데요. 그쵸? n명을 앉히면 그냥 만약에 일렬로 배열했다고 치면 n 팩토리얼이 될 건데 이 n명을 밀어서 배열하는 것만큼 배수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n명을 밀어서 앉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될까요? n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를 세우는 거당 n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배수 처리되는 걸로 어떻게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n-1 팩토리얼이 바로 뭐가 될 것이다? 원순열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식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건이 추가됐다고 생각하면 이 생각을 조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해법.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공식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자, 두 번째 해법은 이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 원탁 위에
자, 4명을 앉힐 거예요. 자, 4명을 앉힐 건데 저는 A, B, C, D를 순서대로 앉힐까 싶습니다. 너네 저기 가서 앉아 라고 했다고 쳐볼게요. 그랬을 때 자, A가 왔어요. 딱 왔는데 여기 이 원탁에 이 의자들이요 모두 구별이 되지 않는 같은 의자예요. 이 아이가 구별되지 않는 같은 의자입니다. 게다가 상황도 문 가까이에 있다, 창가에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얘는 이렇게 된 정육면체 안에 자 어떻게 되면 동그란 원탁이 들어가 있는데 출입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이 다 흰색 벽으로 막혀 있는 그쪽 공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의자를 이렇게 탁자를 이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자 공중에서 A를 뚝 떨궈뜨린 거야. 그래놓고 그 네 개의 자리 중에 앉아라고 얘기를 했을 때 A가 선택할 수 있는 의자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여러분 한번 지금 대답해 보세요. 주로 4개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A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의 의자는 그냥 1개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4개가 구별되지 않는 같은 의자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만두를 사줄 거예요. 자, 오늘은 고기만두로 통일해서 고기만두 20개를 사왔다고 쳐봐요. 그랬을 때, 자, 한 명이 나와서 너 고기만두 골라가 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20개 중에 한 개를 막 고민할까요? 너는 어떻게 해요? 고기만두가 20개가 있으면 뭐를 고를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맨 앞에 근처에 있는 거 하나 뽑아가죠. 왜예요? 어떤 고기만두를 선택하든 그거는 선택권이 몇 가지예요. 한 가지로 보는 거죠.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착안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A라는 아이가 들어왔어. 내가 먼저 의자를 선택해야지 라고 했을 때 A가 선택할 수 있는 의자의 개수는 그냥 하나인 거예요. 나의 선택권은 한 가지였던 겁니다. 아무 데로나 앉아도 결국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내가 여기를 A가 이렇게 앉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고 나면 A가 앉음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가 다시 어떤 의미가 될까요? 다른 의자로 변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자 자체는 똑같은 의자일 수 있지만 자리의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죠. 이 자리는 A가 마주보는 자리, 이 아이는 A의 오른쪽 자리, 이 아이는 A의 무슨 자리, 왼쪽 자리라고 서로 다른 의자로 구별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B, C, D는 서로 다른 의자에 결국 배열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3개의 의자에 서로 다른 3명이 앉을 거야 해서 몇 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3팩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어때요? 결론이 어떻게 된다? 똑같이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이 첫 번째 풀이랑 두 번째 풀이법 중에 어떤 것이 더 편한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단순하게 그냥 어떤 원순열의 개념에서 조건이 추가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전 이 방법을 씁니다. 그냥 공식을 써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누구 옆에 앉고 누구랑 누구는 이웃하고 뭐 남녀가 교대를 앉고 이렇게 무언가의 조건이 추가가 된다 그러면 저는 순서를 부여해서 한 명씩 앉히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건이 부여됐다라고 하면 2번의 방법을 쓰시고 그 다음에 조건이 없이 굉장히 단순하게 원순열을 묻는 거다라고 하면 그냥 공식을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원순열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원순열을 약간 확대해서 다각순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원순열의 응용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된 자, 정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탁자에 자, 6개의 의자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6개의 의자에 앉히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건 거죠. 이랬을 때도 원순열이랑 똑같아요. 이 아이를 일렬로 배열해서 한 명씩 밀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밀었을 때 그 아이가 뭔가 반복되는 느낌이 난다라고 하면 그 반복되는 만큼을 어떻게 줘요? 나눠줬던 거 기억나시죠? 이 아이도 똑같습니다. 일단 나는 A, B, C, D, E, F 자, 이렇게 된 아이를 일단 일렬로 배열한다고 치면 이 아이는 6팩이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제가 여기를 이쪽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내가 여기가 A 앉고 B 앉고 C 앉고 D 앉고 E 앉고 F 앉을게요. 이건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제가 이번에는 하나씩 밀어서 배열을 해보자 이거죠. 이번엔 여기가 A가 앉고 B가 앉고 C가 앉고 D가 앉고 E가 앉고 F가 앉아버리면 아까쯤에 있었던 초록색을 앉았던 하고 전혀 다른 아이죠. 왜냐면 이번엔 A의 짝꿍에 F가 되니까요. 그리고 A의 무슨 쪽에 이렇게 하나 돌렸을 때 B가 앉아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다른 개념이구나 라고 하니까 반복되는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밑에다가 한 번만 더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이번에는 자 하나씩 밀었으니까 이번엔 여기 오겠죠. A, B, C,
D, E, F 이렇게 앉혀봤어요. 이랬더니 A의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A의 짝꿍은 B고요. 그쵸? 그 다음에 A랑 어떻게 되는 거야? 건너편에 있는 아이가 F예요. A의 짝꿍은 B고요. A의 건너편에 있는 아이가 F예요.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 다시 바뀌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예요. 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나는 지금 형태를 봤더니 지금 A, B가 이렇게 앉아있을 때랑 이렇게 앉아있을 때랑 이렇게 빙글빙글 돌 때마다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A가 여기 있을 때, A가 여기 있을 때, A가 여기 있을 때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똑같은 상황이 될 거다. 세 변이다 보니까 세 번 이 변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형태가 나오겠구나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즉 여기도 어떨 때가 반복이 될 거냐라고 하면 여기가 이렇게 잡았을 때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거예요? 빙글빙글 돌다가 어떻게 될 거예요? 이쪽에 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이쪽에 여기가 A 자 앉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쵸? 여기가 오겠네요. 그쵸? 자, 빙글빙글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죠. A, B 하다가 이쪽에 다시 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A, B, C, D, E, F 또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A의 짝꿍은 B고 A의 옆쪽에 뭐가 있다? F가 있기 때문에 변한 게 없어요. 그렇구나. 이 A, B가 이렇게 변을 따라 움직일 때, 또 이 변을 따라 움직일 때, 또 이 변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계속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구나,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반복되는 것을 제거해줘야지 라고 해서 뭐로 나누게 된다는 얘기야. 변의 개수인 3으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 방법, 반복되는 것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거라면 이 방법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자 6개의 의자가 있습니다. 구별이 되지 않은 6개의 의자인데 나는 순서대로 똑같이 A 안 치고 B 안 치고 그 다음에 C 안 치고 D 안 치고 E 안 치고 F 안 쳐야지 라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랬을 때 자 A가 앉고 싶은 거예요. 그럼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개일까요?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구별이 되는 자리는 이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A 앉을 때랑 여기 A 앉을 때가 어때요? 다른 의미죠. 근데 여기 A가 앉으면 여기 A, B 앉는 거나 A, B 앉는 경우는 결국 어때요? 똑같기 때문에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이 딱 몇 자리다? 2자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의 선택권은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그 중에서 이 자리를 선택했다고 치면 제가 말했죠. 얘가 앉음으로 인해서 나머지 자리들이 이제 다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야. A를 기준으로 A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지 A의 오른쪽 옆자리인지 A의 왼쪽 옆자리인지는 모두 다 구별이 되는 자리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 5명을 앉힐 때는 구별이 되는 5개의 자리에 5명을 모두 앉히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 몇 팩으로 처리하면 됩니까? 5팩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얘는 5팩 곱하기 6이었으니까 나누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일단 전체를 안 치고 반복되는 만큼으로 나눠주는 방법이 있고요. 공식을 적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처럼 어떻게 해요? 일단 순서대로 앉혀봤을 때 첫 번째 아이가 앉을 수 있는 자리, 서로 다른 자리를 먼저 알게 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스르르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뭐예요? 다각순열의 개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원순열에 대한 응용 버전이 뭐까지 배웠어? 다각순열까지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아이를 갖고 문제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자, 필수 예제 1번 볼게요. 커플인 A와 B를 포함한 5쌍의 남녀 커플이 원탁에 둘러앉고 싶대요. 자, 그랬을 때 1-1번. 자, 여기 보면은 여자끼리 이웃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자 5명을 한 묶음 취급하는 거죠. 이렇게. 일단 여자 5명을 한 묶음 취급할 거고 그 다음에 남자가 몇 명 있습니까? 남자가 5명이 있어요. 그러면 내 눈에는 몇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6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전체 덩어리는. 그러면 이 6명을 원탁에 둘러 앉힐 거란 얘기야. 그럼 6명을 원탁 위에 둘러 앉히려면 자 가장 가벼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쓰면 됐겠죠. 6명을 원탁 위에 둘러 앉히세요 라고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5팩이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웃하는 문제는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것만큼 어떻게 주는 거예요? 곱해줬었던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죠. 여자 5명이 다시 배열되는 방법 5팩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여자끼리 이번에는 이웃하지 않게 해요. 자, 여러분 이웃하지 않게 줄 치시고 자, 이웃하지 않는 문제. 자, 이웃하지 않는 문제 거기다가 줄 치시고 한번 써볼까요? 어땠었죠?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엄청나게 강조했었던 문제죠. 어떻게 풀었었죠? 이웃 가능한 것을 먼저 배치한 후에 이웃 가능한 것을 먼저 배치한 후에 이웃 불가능한 것을 사이사이 끼운다 이랬어요. 이웃 불가능한 것을 사이사이 끼운다. 자, 이렇게 공부했었습니다. 그쵸? 이웃 가능한 것을 먼저 배치하는 거예요. 그쵸? 이웃해도 되는 아이를 먼저 배치한 후에 그 다음에 이웃 불가능한 것을 사이사이 끼우면 이웃 불가능한 것들 사이가 같이 붙어있을 일이 전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풀자라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엄청나게 강조했었던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원순열이 한번 접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웃 가능한 아이들은 남자들이죠. 그러면 일단 이 원탁 위에 먼저 남자들부터 앉힐 거예요. 근데 자, 남자들 몇 명? 5명을 원탁 위에 둘러 앉힐 거예요. 그러면 자, 원탁 위에 앉히는 거기 때문에 5명을 원탁 위에 앉히면 어떻게 되나요? 4팩이 되죠. 그쵸? 4팩 이렇게 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앉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남자 1, 남자 2, 남자 3, 남자 4, 남자 5 이렇게 5명을 앉힌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일단 원순열은 누군가가 앉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 사이사이 끼우는 이 5개의 자리는 모두가 다 구별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원순열의 개념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개의 자리에 여자들 5명을 끼워 앉힐 거기 때문에 곱하기 몇 팩이다? 5팩이다 라고 처리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A하고 B가 어떻게 하고 싶다? 마주보고 앉고 싶어요 그랬어. A와 B가 자, 마주보고 앉고 싶어요. 자, 이렇게 제한 조건이 있을 때 저는 이때 한번 순서대로 이 방법을 써보는 거예요. A 먼저 앉히고 그 다음에 B 앉히고 나머지를 앉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를 앉히고 B를 앉힌 다음에 아, 나는 항상 한번 나머지를 앉혀봐야지 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는 10개의 자리가 있었겠죠. 일단 자리가 있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나면 자, A를 먼저 앉혀보겠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는 원래는 10개의 의자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됐네요. 그쵸? 10개의 의자가 있었을 건데 일단 A가 가서 먼저 앉을 거야. 근데 A가 가서 앉으려고 했더니 이 10개의 의자가 모두 같은 의자이기 때문에 A 입장에선 선택권이 그냥 몇 가지인 거예요. 한 가지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아무 자리에 A를 일단 앉혀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B가 가서 너 가서 앉아라고 얘기했더니 A랑 마주보는 자리는 딱 이렇게 몇 군데밖에 없어요? 한 군데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B가 가서 앉을 수 있는 방법도 몇 가지인가요? 한 가지인 거고 여기에 B가 가서 앉으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고 나면 나머지 4자리에 서로 다른 8명이 하나, 둘, 서로 다른 8자리에 서로 다른 8명이 앉으면 되는 거니까 곱하기 몇 팩, 8팩으로 처리하면 되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써주는 게 어떨까 싶다는 거예요. 뭔가 조건이 많이 주어져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순서대로 앉혀보는 방법이 원순열 풀 때 조금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2번부터 갈 건데요. 지금 칠판 좀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10페이지 2번부터 한번 계속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합동인 4개의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4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A, B, C, D라는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칠하고 싶어요. 근데 일단 여기는 문제될 게 없어. 여기에 올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올 수 있는 아이가 A, B, C, D 어떤 것이 와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의 가지수는 4가지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곱하기 만약에 여기 A가 맞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자, B, C, D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는 여기가 B, C, D 이렇게 오는 거랑 얘가 빙글빙글 돌아서 또 다시 여기가 B가 오고 여기가 C가 오고 여기가 D가 오는 거랑
또 빙글빙글 돌아서 여기가 다시 뭐가 오는 거야? BD, BCD. 그 다음에 뭐 여기 또 뭐가 와야 돼요? C가 오고 B가 오고 D가 오는 건가요? D가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B가 오고 여기가 C가 오는 이 경우가 모두 어떻습니까? 똑같을 거란 얘기예요. 그쵸? 왜? BCD 빙글빙글 돌려보세요. BCD를 이렇게 돌려. BCD. 이렇게 돌려. BCD. 회전하면은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국 회전해서 1차 한다 그러면 같은 것으로 뭐란 얘기거든요. 아, 여기가 이렇게 뭔가 빙글빙글 순환한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이때 원순열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를 원순열을 적용해서 쓴다 그러면 3팩이 아니라 몇 팩인 거죠? 2팩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2팩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2번 끝났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 자, 3번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얘를 첫 번째 해법으로 생각을 하면 얘네들을 다 일렬로 배열했다고 치고 반복되는 것만큼을 제거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8개의 의자 8명을 앉히는 거니까 일단 8팩으로 두고요. 생각을 해볼 거야. 내가 여기에 이렇게 A, B를 앉히는 거나 이쪽으로 빙글빙글 돌아서 여기가 A, B 이렇게 되게 하는 거나 또 빙글빙글 돌아서 여기에 A, B가 되는 거나 빙글빙글 돌아서 여기가 A, B가 되는 거나 결국 어떨 거란 얘기야. 똑같다라는 거죠. A, B, C, D, E, F나 A, B, C, D, E, F나 A, B, C, D, E, F, A, B, C, D, E, F가 모두 똑같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복을 제거해야 되는데 변마다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4로 어떻게 된다? 나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서로 다른 8개의 의자가 있어. 나는 일단 누구를 먼저 앉힐 거야? A를 앉히고 그 다음에 B를 앉히고 뭐 쭈쭈쭈쭉 나머지 아이들을 앉혀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다시 한번 사각형을 표시를 해줬을 때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서 A가 앉기에 서로 다르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건 여기 이렇게 A, B가 앉는 상태랑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A랑 B가 앉는 상태는 다를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A랑 B가 앉는다고 치면 이 첫 번째 방법과 똑같은 거니까 띵 하고 없어지게 되겠죠. 아, 그러면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이렇게 앉던가 이렇게 앉던가 몇 가지가 있든 2가지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A가 앉을 수 있는 건 2가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고 나면 제가 뭐라 그랬죠? 어떤 원순열의 개념에서 혹은 다각순열의 개념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앉고 나면 이 A의 입장에서 A의 짝꿍, A의 건너, 뭐 A의 건너, A랑 마주보는 거, 뭐 A랑 대각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자리로 구별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나머지 7개의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구별이 되는 7개의 자리에 7명을 모두 앉히는 거기 때문에 몇 팩? 7팩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1번의 방법이든 2번의 방법이든 결국 어떻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참고로 잠깐 구별을 해볼까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된 삼각형이 있어요. 여기가 3개가 있고 여기도 3개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2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도 다각순열처럼 느껴지긴 하죠. 근데 이 아이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얘를 빙글빙글 돌려서 혹시나 반복되는 건 없을까를 고민을 해볼 거예요. 그랬을 때 A, B, C, D, E, F 이렇게 되는 거 생각을 해봤어요. 머릿속에 담아둔 상태에서 A, B, C, D, E, F. 자, 모두 다른 상황이죠. 그쵸? 다시 여기 A, B, C, D, E, F. 다른 상황이에요. 그쵸? 그 여기서 오면 또 같아질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 자, 생각을 해봐요. A, B, C 그럼 여기가 D, E, 여기가 F가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아까쯤에 여기가 A, B, C였을 때 여기가 D, E, F였어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여기가 A, B, C 하면 이쪽 2개짜리 D가 오고 여기까지가 F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B, C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서 혹시나 겹치지 않을까를 고민해 봤는데 실제로 겹치니까 겹치지 않습니까? 겹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는 자, 다각순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각순열이 아닌 거예요. 여기 주어진 모든 8개의 자리는 모두 어떤 자리다? 다른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몇 팩으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다른 자리이기 때문에 반복을 제거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8팩이다 라고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의하셔라 라는 거예요.
다각순열처럼 보이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뭐가 끝났습니까? 우리는 드디어 뭐가 끝났다. 원순열. 자, 지금 이 상황이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이 세 가지를 배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에 대해서 배운다? 중복 순열에 대해서 배워보자 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중복 순열. 자, 그러면 중복 순열은 어떤 거냐면요. 자, 쓸 때 자, 중복 순열은 자, 기호로는 n 파이 r 이렇게 말을 씁니다. 자, n 파이 r은 자,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n 개 중에서 자, 서로 다른 몇 개를 r 개를 어떻게 하겠다?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저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순간 딴 생각을 했는데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여기는 중복 순열이기 때문에 어떤 말이 붙게 되냐면 중복을 허락하여.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뽑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뽑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그쵸? 중복을 허락하여 몇 개를? R개를 선택한 후에 배열까지 마치겠다. 이 아이가 바로 뭐가 되냐면 중복 순열이 됩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배열까지 마치겠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에게는 1, 2, 3, 4, 5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 5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나는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했다고 칩시다.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여기서 1, 2, 3을 선택하는 거랑 3, 1, 2를 선택하는 건 엄연히 구별이 되죠. 얘네들이 구별이 된다라는 것은 자리가 존재한다. 배열의 의미이기 때문에 순열의 의미인 거예요. 근데 자릿수기 때문에 우리가 세 자리 자연수 그러면 112 이런 거 가능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중복으로 뽑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아이를 중복 순열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NPR이라든가 NPR이라든가 NCR을 구별을 할 때요. NCR이라든가 NPR은 모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는 거기 때문에 N이 R보다 반드시 어떻다. 크거나 같다라는 전제를 깔았어요. 그러니까 EPO 이런 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NPR 같은 경우는 이 N과 R의 크기를 구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파이 5 같은 게 가능하다는 거죠. 서로 다른 2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아 배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N과 R의 크기의 구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생각을 해봐. 중복 순열 같은 경우는요. 굳이 저 아이를 막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고등학교 화에서 배웠던 그냥 그 경우의 수의 곱셈 정리만으로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에 자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입니까? 5가지죠. 그쵸?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도 몇 가지예요? 5가지예요.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도 5가지예요. 그래서 얘는 5의 3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즉 여기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겠다라고 그러면 n의 몇 제곱이다, r제곱이다 라고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꼭 우리가 중복 순열에 집어넣어서 이 아이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약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나에게는 우체통이 있습니다. 우체통 3개가 있어요. 우체통이 A 우체통, B 우체통, C 우체통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는 편지가 있어요. 편지가 A, B, C, D, E. 편지가 A, B, C, D, E라는 서로 다른 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편지를 우체통에 넣고 싶어요. 자,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방법을 물어봤다고 칠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풀이. 자, 첫 번째 해석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해석. 나에게는 편지가 A 편지, B 편지, C 편지, D 편지, E 편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체통이 A, B, C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A라는 편지는 A, B, C 우체통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그러면 선택권은 3가지예요. 그쵸? 그리고 B도 어때요?
A나 B나 C 중에 하나에 들어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세 가지. 그 다음에 여기도 뭐예요?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해서 나는 3의 5승.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이렇게 해서 굳이 쓴 다음에 서로 다른 우체통 세 가지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번을 뽑겠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거 해석을 해본다고 치면 이번엔 두 번째 해석을 생각을 해봅시다. 나에게는 우체통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어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나에게는 편지 A, B, C, D, E가 있습니다. 이렇게 둔 상태에서 난 이걸 해석할 때 자, 이 우체통은요. A, B, C, D, E 5가지의 편지를 모두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5가지. 그쵸? 그리고 이어서 B 우체통도 A, B, C, D, E를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도 들어갈 수 있는 게 5군데. 그쵸? C 우체통도 어때요? A, B, C, D, E 5가지 중에 어느 것이 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곱하기 5다. 그래서 이 아이를 5의 3승이다. 즉, 이 아이를 해석한다 그러면 5 파이 3이다 라고 두겠다는 거야. 서로 다른 편지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3개를 선택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자, 선생님이 지금 빠르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1번의 해석이 적절할까요? 2번의 해석이 적절할까요? 자, 3초 드릴게요. 1, 2, 3. 여러분 뭘 것 같아요? 1번 손 들고, 2번 손 들고. 자, 뭘 것 같습니까? 자, 이 아이는요. 자, 두구두구두구 1번하고 2번 중에 자, 1번이 맞는 표현입니다. 2번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 잘못된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아이는 지금 중복이 허락된 것. 자, 중복이 허락된 것이 뭔가를 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쵸? 중복을 허락했어요. 봐봐. 여기는 서로 다른 우체통 3개예요. 그쵸? 서로 다른 우체통 3개예요. 그쵸? 이 중복을 허락한 것이 뭐냐면 우체통입니다. 즉 예를 들면 나는 이 아이가 내가 A 우체통 선택하고 얘가 A 우체통, 얘가 B 선택하고 C하고 여기 A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우체통은 여러 개의 편지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를 허락했냐면 이 아이의 중복을 허락한 것이 편지입니다. 자, 뭐냐면 지금 이 A가 만약에 A라는 편지를 수용한 거야. 그리고 B도 A라는 편지를 수용하고 얘가 D라는 편지를 수용했다고 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A라는 편지를 찢어가지고 2개의 우체통에 넣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이건 거지.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애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 3파이 5를 선택해야 될지 5파이 3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고 치면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구별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N 파이 R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나오는 이 N이 자, 중복 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복 가능한 것을 앞에 배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체통하고 편지 중에서 어떤 것이 중복이 가능할까를 고민했을 때 우체통을 중복시킬 수 있죠. 우체통에는 여러 개의 편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체통을 중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체통이 3이 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건 마저도 헷갈린다고 치면 이 N을 고정된 것, 집 이렇게 고정된 것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R을 자,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야. 혹은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우체통이 고정된 것이고 편지가 이동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체통을 집으로 본다 그러면 편지가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체통 같은 고정된 것을 앞에 배치하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생각할 때 3파이 5구나 라고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굳이 여기에 끼워 맞추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거를 배우지 않았어도 얘가 5 곱하기 5 곱하기 5라는 것을 자, 그냥 경우의 수의 곱셈 정리만으로도 충분히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굳이 파이라는 중복순열의 개념을 너무 머릿속에 담아두면서 중복순열을 이용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선생님은 이걸 그냥 구별을 해주기는 하지만 N파이R이라는 그 기호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잠깐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자, 필수예제 4번 볼게요. 필수예제 4-1번 늘 보면 5명의 학생이 있어요. A 5명의 학생. 자, A, B, C, D, E를 서로 다른 3개의 학급에 배정하고 싶대요. 자, 보세요. 이 5명을
세 개의 학급의 배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중복이 가능하죠. 그쵸? 중복이 되는 거야.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1번, 2번, 3번, 4번, 5번에 5명이 있고요. 나는 학급이 A, B, C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A 학급, B 학급, 여기가 C 학급, A 학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하면서 이거 지금 어때요? 순서가 있거든요. 지금 1번이 A에 가는 것하고 3번이 A 가는 건 다르니까요. 순서를 고려하면서 중복이 되는구나. 중복 순열이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아이는 여기서 이 세 개의 클래스가 지배 개념이겠죠. 그러면 여기가 3, 파이 5라서 3의 몇 승이다? 5승이다 라고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예요. 후보가 2명이래요. 후보가 2명인데 3명이 선거인이 1명의 후보에게 각각 기명 투표래요. 기명 투표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 내가 A라는 후보가 있고 B라는 후보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A, B, C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내가 여기 A랑 B가 뽑고 C를 뽑는 것하고 A하고 C가 뽑고 B를 뽑는 것은 원래 투표로는 2대1로 동일한 경우지만 누가 뽑는지를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순열의 개념인 거죠. 왜? 이 자리에 A 뽑고 B가 들어가는 거랑 이 자리에 C랑 B가 들어가는 게 다른 거거든? 이거를 순열의 개념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얘기를 이렇게 두는 거죠. 나는 3명이 있어요. A, B, C가 있어. 그때 나는 내가 여기를 A 뽑고 B를 뽑은 경우랑 A 뽑고 B 뽑고 A를 뽑은 경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두 표여도 A랑 B가 뭐가 된 거야? A를 뽑은 것하고 A랑 C가 어떻게 되는 거야? A를 뽑은 게 다르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순서가 결정이 된 거니까 순열이고 중복을 허락해도 되는 거니까 중복 순열이구나라 인식을 하고 나면 이 아이의 개념은 쉽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큰 집단이에요. 큰 집이야. A라는 하우스랑 B라는 하우스에 3명이 찾아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집의 개념으로 보는 거니까 2파이 뭐다? 3이다. 결국은 2의 3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중복 순열은 가볍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5번도 마찬가지네요. 그쵸? 그래서 5번 문제를 풀 건데요. 잠깐 칠판을 좀 지워야 되겠죠? 칠판 지우고 다시 올게요. 자, 이어서 이제 문제 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자, 5-1번부터 먼저 보면 자, 5개의 숫자 0, 1, 2, 3, 4로 0, 1, 2, 3, 4로 중복을 허락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그랬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n파이R이라는 개념을 잊고 그냥 우리는 고배 법칙을 적용해서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단 4자리인 거니까 4자리를 써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있는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는 0 빼놓고 다 되죠. 그러니까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4가지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요. 0도 되고 나머지도 다 돼요.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몇 가지? 5가지. 여기도 중복 허락하는 거니까 똑같은 거 하다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쭈르륵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곱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자, 5개의 숫자 1, 2, 3, 4, 5 자, 5개의 숫자 1, 2, 3, 4, 5로 중복을 허락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서 4300보다 어떻게 되고 싶어요? 자, 4300보다 크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큰 자연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430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일단 4자리를 잡을게요. 자, 4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자, 4300 그랬으니까 일단 여기가 4가 오는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오는 거예요? 3까지도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어. 4300보단 크거든요. 그러니까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5가지 곱하기 5가지 해서 일단 여기는 25다가 될 거고요.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가 그 다음에 맨 앞에 뭐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5가 오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4로 시작하는 건 끝났으니까 5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머지 자리에는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5 곱하기 5 해서 여기는 125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합쳐주면 여기가 뭐예요? 4가 왔고 4, 3 맞다. 4, 3 얘가 왜 75일까요? 4. 맨 앞에 4300보다 어떻게 되고 싶다?
아, 4,300보다 큰 거거든요. 아, 그러면 4,300보다 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자리에 3이 안 오고, 그쵸? 3이 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를, 자, 문제를 선생님이 국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4,30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3도 되고요, 4도 되고요, 5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3가지, 여기는 몇 가지? 5가지, 5가지 해서 여기는 75가지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아, 큰일 날 뻔했어요. 되셨죠? 이 부분은 근데 우리가 지금 중복, 조합, 순열을 배우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미 충분히 풀 수 있는 파트인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개수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함수의 개수는 여러분이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진짜 무던히 노력하고 여기 굉장히 어려웠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부분 뭐 여전히 계속 시험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그냥 이거는 숙명 같은 것이다. 그냥 넘어갈 수 없구나. 피해갈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1, 2, 3, 4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중복 순열을 적용한다는 건데요. a가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예요? 4군데죠. 자, 4가지. 그 다음에 b가 갈 수 있는 것도 몇 군데? 4가지. c가 갈 수 있는 것도 몇 군데? 4가지에서 얘가 4의 3승. 2의 6승인 거니까 64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x에서 y로 1대1 함수는 이게 순열의 개념이죠. 중복 순열이 아니라 a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4가지, b가 갈 수 있는 건 3가지, c가 갈 수 있는 건 2가지에서 3이 6, 4 뭐다? 24가지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순열과 조합이 끝나고 나면, 순열이 끝나고 나면 중복 조합이 남아있는데요. 그 중복 조합까지 하고 나면 이 함수의 개수의 종류를 풀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는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마지막,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입니다. 그쵸? 자, 이 아이에 대해서 잠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수업입니다. 자,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자, 이것은 이제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나에게는 만약에 A, A, B, C 이런 아이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이 아이를 순서대로 배열할 건데 원래 우리는 서로 다른 것들을 배열을 해왔었는데 자, 지금 시간에는 바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서로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일단 이 아이를 A1과 A2로 일단 구별을 해보고 배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A1, A2, BC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1, A2, 그 다음에 C, B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A2, A1, BC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A2, A1, CB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가다가 맨 마지막에는 CB, A1, A2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CB, A2, A1 이렇게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얘네들을 구별했다고 치면 얘는 4팩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얘네들을 구별했다 그러면 4팩이 될 거야. 근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A1, A2, BC나 A1, A2, C, B 이런 거에서 자, 얘랑 얘랑을 잠깐 구별을 해볼게요. 그때 지금 A2랑 A1을 서로 다른 숫자 취급해서 서로 다른 문자 취급했을 때는 이 경우랑 이 경우는 같은 것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냥 임의로 A1하고 A2를 이렇게 표현한 것일 뿐 여기를 지우고 나면 이 경우랑 이 경우는 결국 어떤 것이 되나요? 같은 것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원래 다른 것을 취급해서 팩토리얼 취급했지만 사실은 얘네들끼리 같은 것이 있는 것만큼 숫자가 배열됐다라고 치면 이 배열된 것만큼 어떤 것이다. 같은 것이 아니라 자, 어떻게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자, 이 숫자가 지금 A, A, B, C라고 했을 때 이 A, A를 다른 것 취급한 것만큼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야. 배수 처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배수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긴 똑같은 것이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죠. 그래서 쟤네들끼리 배열하는 방법은 2팩까지죠. 2팩까지만큼으로 계속 배수 처리로 뻥튀기가 됐으니까 그 아이로 다시 나눠줘야 되는구나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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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을 서로 다르다는 전제를 깔고 내가 문제를 풀었다고 치면 얘는 몇 팩입니까? 4팩이 되겠죠. 그치만 이 아이들끼리 자리 바꾸고 순서 바꾸는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가 원래는 봐봐 생각해보세요. A1, A2, A3이나 A3, A2, A1이나 A1, A2, A3, A2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 아이는 배열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끼리 순서를 바꾸는 것만큼 몇 팩으로? 3팩으로 어떻게 주자? 나눠주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바로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을 푸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아이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필수 예제 7번 가볼게요. 자, 예제 7-1번. 7-1번을 보면 6개의 숫자 0, 그 다음에 1, 1, 1, 2, 2 이렇게 있어요.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6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6자리래요.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요. 얘네들 갖고 만든다고 쳤을 때, 자, 우리가 주의될 점은 뭐인 거야? 맨 앞에 뭐가 오는 경우? 0이 오는 경우만 제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전체를 먼저 배열을 하고요. 거기서 맨 앞에 0이 오고 나머지 5자리를 배열하는 이 경우를 빼주면 모두가 뭐야? 6자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아이를 배열한다고 치면 얘네들이 일단 모두 다른 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 거니까 여기를 몇 팩? 6팩이라고 하시고 반복되는 것만큼을 제거해 줄 텐데 얘네들끼리 원래 순서 바꾸는 경우는 원래는 똑같은 경우인데 모두 다른 거 취급했죠. 그러니까 3팩으로 나눠줄 거고요. 여기도 똑같은 거죠. 얘랑 둘이 서로 자리 바꾸는 것은 같은 경우인데 다른 경우가 이미 취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2팩한 것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경우에서 빼줄 거예요. 맨 앞에 뭐가 오는 경우? 0이 오는 경우는 6자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빼줄게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자, 이 아이가 얘네들끼리 배열된다고 쳤을 때 몇 팩 할까요? 5팩을 할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3개, 2개인 거니까 여기에 몇 팩? 3팩, 2팩으로 해서 자, 반복되는 것만큼을 제거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보면 자, 5개의 숫자 1, 1, 2, 2, 2 에서 자, 1, 1, 2, 2, 2에서 4개의 숫자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를 4개를 먼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일단 케이스 분류부터 먼저 해볼게요. 케이스 1번 나는 1과 2를 몇 개씩 갖고 올 것이냐라는 걸 먼저 분류를 해볼게요. 4자리인 거니까 1을 최대 2개 갖고 오면 2도 2개가 되겠죠. 그쵸? 1을 만약에 1개를 갖고 오면 2는 3개가 될 거예요. 그 외에는 없죠. 그쵸? 왜냐면 0개가 되면 4개가 되는데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 1, 1, 2, 2를 배열하면 되고요. 얘는 1, 2, 2, 2를 배열하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배열하는 방법은 모두 다르다고 생각해서 4팩하고 똑같은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준다?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 다음에 요 아이 같은 경우는요. 자, 전체를 몇 팩으로 두시고요. 4팩으로 두시고 이 아이가 반복되는 것들로 나눠줄 거니까 몇 팩으로? 3팩으로 나눠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가 케이스 1, 얘가 케이스 2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은 상대적으로 조금 쉬워요. 이제 문항 중에서 점수를 이제 얻는 그런 단원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필수 예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8번 에센스 E SS, EN, CE. 자, 에센스의 7개의 문자를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양 끝에 S가 오고 싶어요. 그랬습니다. 양 끝에 S가 오고 싶구나. 자, 양 끝에 S를 잡고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5개를 두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 S 잡고 S 잡으면 여기 올 수 있는 아이가 E,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에도 2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이 포함된 문자로 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고요. 이 아이를 5팩 나누기 몇 팩? 3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3개의 2가 모두 이웃하고 싶대요. 그러면 이 아이를 이웃하게끔 하겠다는 얘기야. E, 그 다음에 N, C, 그 다음에 S, S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한 문자 취급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나는 하나, 둘, 셋, 넷, 5개를 배열했다고 치면 이 아이는 5팩이 되는 거고요. 이 와중에 어차피 얘는 한 묶음이 취급이 된 거라서 1개예요. 근데 얘랑이 어때요? 다른 문자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반복되게 배열되는 것만큼으로 어떻게 해주면 된다? 나눠주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에다가 별표를 쳐볼게요.
자, 세 번째에다가 별표를 치고요. n이 c보다 앞에 오도록. 자, 이렇게 n이 c보다 앞에 오고 싶어요 라고 어떤 문자 사이에 순서나 크기가 결정되어 있다면 순서나 크기가 자, 결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 순서나 크기가 결정된 문자를 같은 문자 취급하는 겁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같은 문자 취급하자, 이게 중요한 거. 순서나 크기가 결정되어 있으면 나는 앞으로 이 문자들을 같은 문자 취급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볼게요. n이 c보다 앞에 오고 싶다라고 했으면 n과 c 사이의 순서가 이미 결정이 됐죠. 그러면 나는 얘네들을 둘 다 같은 문자 취급할게요. 그래서 나는 그 다음에 nc죠. nc를 nn이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ss. 나는 얘네들을 배열한다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만약에 NESSEN 이렇게 뒀다고 쳐볼게요. 자, 이렇게 배열하고 난 다음에 이 N과 이 N 똑같이 취급된 이 문자에 N이 C보다 앞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그대로 N이고 이 자리를 C로 대체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N 했을 때 앞에는 무조건 N으로 두고 뒤는 C로 바꿔치기 하면 N과 C 사이의 순서가 뒤집어질 일이 전혀 없을 거란 얘기인 거죠. 자, 이래서 무슨 문자 취급을 한다? 같은 문자 취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3번에다가 여기다가 자, 별표를 꼭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9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9번을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자, 여러분이 중학교 때는 이 도로망 문제가 나오면 1대1 거의 이제 그 합의 법칙, 그쵸? 그래서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노가다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선생님 그림을 잠깐 그릴게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가 A, 자, 여기 지점. 여기가 P, 여기 지점. 여기가 B.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싶을 때 일로 가는 방법이 한 가지. 일로 가는 방법이 한 가지. 그쵸? 그럼 얘는 합의 법칙. 이쪽으로 오거나 또는 이쪽으로 오는 거라서 두 가지.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다시 이쪽으로는 하나 쓰고, 여기도 하나 쓰고. 그쵸? 여기는 두 가지, 한 가지 방법인가 세 가지 이런 식으로 합의 법칙을 적용했었거든요. 여전히 여러분 이 합의 법칙을 적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여기 이제 예를 들면 문제 9-1번처럼 중간에 뭐가 있어요? 지금 막 지저분한 장애물 같은 게 있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 고스란히 그냥 합의 법칙 여전히 그대로 쓰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경로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일로 가는 가로로 가는 방법을 A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세로로 가는 방법을 B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A를 하나, 둘, 셋, 넷, 5칸을 지나고 B를 몇 칸을 지나는 거예요. 4칸을 지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끼리 자, 같은 것이 포함된 아이들을 순서대로 마음대로 배열할 때마다 A에서 B로 가는 방법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예를 들면 내가 A, B, B, A, B, A,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5 이렇게 됐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 방법을 간다고 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로 갔다가 B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A로 갔다가 B로 갔다가 A로 갔다가 B로 갔다가 A로 간다. 어때요? 최단거리가 되는 거죠. 아, 이 아이들이 배열될 때마다 한 가지씩의 방법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합의 법칙을 쓸 필요가 없이 이 아이는 전체 9팩을 몇 팩으로 5팩, 4팩으로 어떻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 나눗셈 처리해 주시면 이게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 방법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두 번째 방법을 써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A 지점에서 무슨 지점을 거쳐? P 지점을 거쳐 어디까지 가고 싶어요? B까지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랬을 때 이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A에서 P 지점을 거쳐. 그러면 저는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딴 거 없이 A에서 P 지점 이렇게 가요. A에서 P 지점으로 가는 거. 그리고 이어서 P에서 어디로 가고 싶다?
B로 가고 싶다. 연달아 가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곱의 법칙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여기도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로 계산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A가 3개, B가 2개니까 5팩을 3팩과 2팩으로 나누겠다.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니까 4팩을 몇 팩과 몇 팩으로 나누겠다. 2팩과 2팩으로 나누겠다.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A 지점에서 B 지점을 여기를 거치지 말래요. 거치지 말고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 P 지점을 거치거나 아니면 안 거치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기 때문에 1번에서 2번의 방법을 어떻게 하면 빼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거치는 방법을 뺐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거치지 않는 것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3번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개념을 들 때는 뭐 그냥 할만하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순열과 조합이 합쳐져서 뭉뚱그려져서 배울 때는 도대체 이게 중복 순열을 쓰는 건지 중복 조합을 쓰는 건지 아니면은 뭐 원순열 뭐 같은 것이 포함된 것을 쓰는 건지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부분은 차근차근 개념을 잘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잘 해석하고 접근을 잘 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연습 열심히 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중복 조합하고 이항 정리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바이바이.